지난 23일 감사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과 마스크의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곧바로 전 정부 보복 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맹비난했는데요.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인데요. 뉴스 핵심 관계자 뉴핵관 이재갑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셨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재난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뭐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백신 수급이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있었던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되면 일단 이런 이제 애썼던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제 다 묻혀지고 정말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건이 다 점검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애썼던 공무원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가혹한 그런 감사를 받게 될까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우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공무원들이 좀 위축이 돼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백신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애썼던 공무원들이 실제 감사 대상이 되거나 국회에 이제 불려가서 여러 번 호통을 당했던 일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공무원들이 이런 감사 상황에서 본인들이 애썼던 부분들이 뭐 행정 내규에 안 맞는다든지 뭐 적극적인 행정을 했던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과잉해서 대응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다음번 이제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공무원도 애써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 과정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상황이세요? 예, 일단 전반적인 이제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단순히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라도 있는지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털어내는 그런 감사를 당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메르스 때라든지 또 신종플루 때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받으면서 아주 이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명확하게 이번에 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의 대상 그리고 감사할 때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매번 있었던 감사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난 정부 때 백신 수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당연히 짚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감사원에서 짚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백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개선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했었던 행정 업무 외에 사실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치권의 그런 결단이 또 매우 중요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권, 특히 국회라든지 또는 이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유행에 대한 대처를 되돌아보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감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치권의 결정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 감사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면 현재 백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BA.5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A.1,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인데 이 백신을 9월에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BA.1, 그러니까 오미크론,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이 이제 영국에서 승인이 됐고 미국에서도 승인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또한 BA.5에 대한 이제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긴급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백신을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도 고민 중이고 우리나라도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이 백신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백신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 백신에 대한 사용 수급 문제, 특히 이제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공급될지에 대한 부분, 또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이 미국과도 좀 다른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여러 상황들을 논의하고 특히 백신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BA.5가 유행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BA.5 백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기는 한데 BA.1에 대한 백신이 BA.5에 대해서 완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BA.5에 대해서도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의 효과 정도는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BA.1에 대한 백신이 아예 BA.5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고민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서 일단은 그 시기, 도입 시기 또한 어떤 연령대에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아마 지금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에서 이거 전 연령대 추가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일단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50대는 4차 접종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백신이 수급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서 만약에 BA.1에 대한 백신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고위험군들 중에 접종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40대, 50대에 대한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BA.5에 대한 백신 수급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 연령대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단계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 대응하는 그 백신이 도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기존에 있는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건 효과가 어떨까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지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50세 이상 또는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만 접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후에 들어올 개량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현재 4차 접종 자체를 그 기존의 백신을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접종률을 빨리 올릴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보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까요? 일단 이제 유행의 피크 시점이 이번 주를 통해서 이제 지나고 서서히 유행은 감소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유행의 피크를 지나도 2, 3주 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정도는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유행 자체의 감소 자체가 매우 이제 더디게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50대 이상의 고위험군들의 위중증 하나 또는 사망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까지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 4차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의료 현장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일단 지금 위중증 환자, 저희 병원만 와도 지금 중환자실, 코로나 중환자실은 이미 8배드가 다 차 있고요. 준중환자 병실 한 2-3개 정도만 남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잘 거쳐야 그래야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번 유행의 위기도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시 대유행이 오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걱정되는데
일부에서는 10월에서 11월쯤에 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번에 이제 7월, 8월에 어느 정도의 큰 유행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요. 뭐 10월, 11월 정도에 올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떻든 이제 이번 2월에서 4월에 많이 감염된 분들이라든지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 때문에 한 번의 유행은 더 커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이나 다음 봄쯤에 한 번의 유행이 더 생기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이제 2월에서 4월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우리나라 국민의 한 거의 반 정도가 감염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한 6개월에 지나가면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또 이제 백신을 맞았지만 감염되지 않은 분들의 면역도 좀 많이 떨어진 시기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게 되면 또 이번 7, 8월의 유행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 8월 유행에서 한 5, 6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한 번의 유행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다시 유행의 계기가 되진 않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이제 추석 연휴 자체가 유행을 약간 다시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우려하지만 특히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연령이 높으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제 집에 있으시고 이제 고향에 계시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던 분들이 많이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방문을 자제하시고 되도록이면 검사를 해서 음성을 확인하고 고향에 방문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한 게 감사원의 감사 그 예고와 관련된 건데요. 감사원 그리고 정부 측에 이 감사원의 감사 계획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뒤를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에 있을 유행 상황들 특히 코로나19가 엔데미화 됐을 때 우리의 이제 의료 정책들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실이든 뭐 정부든 그리고 국회든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와 함께 감사원 감사 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